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무일간의 기행형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일간한테는 천간에서 오는 기토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겁재의 기운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겁재라는 것들은 한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겁하고 재를 쓰게 되는데, 재산을 겁탈한다. 이 재성이라 하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쓰이게 되지요. 일단 자기의 돈도 재성이 되는 거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동에서는요 재성이 됩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재성이 되고, 자신의 부친, 아버님도 재성이라는 글자의 동향 속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재를 갖다가 겁탈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야,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구나, 요렇게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겁재라는 사주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요런 기운들은 주로 어떤 사주에서 이렇게 있겠냐면, 소위 말하는 군겁쟁제 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군겁쟁제라고. 그냥 이 사주가 어떤 무술일주라든가 아니면 기미, 이런 사주의 유형으로 해서 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겁재라는 것이, 이렇게 겁재도 있고 이것도 비견이지만 겁재화됩니다. 겁재가 무리를 지어서 어떤 재물을 쟁탈하는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군겁쟁제 사주는 어느 시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사주에 재성이라는 게 없다가 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해년의 이 해는 무일간한테는 재성이 됩니다. 특히 편재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재라는 기운이 오면 나는 무일간은 재산에 대한 증식시키기 위해서 강한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주라면 더더욱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대운 같은 게 좋고, 대운이나 아니면 내가 사주에서 정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요 운에 재산을 겁탈해 오듯이 엄청나게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이라는 것은 재산을 내가 뺏기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갑자기 모아들이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군겁쟁제 사주의 유형에서는 이렇게 지지에 편재 운이 왔을 때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또한 그 원동력은 요 천간에 있는 기라고 하는 겁재가 작동을 하게 되죠. 겁재는 주로 친구나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 지인이 있어서, 야, 이거 정말 큰 돈 될 거야,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하게 되죠. 말로 동기부여지만 사실은 커다란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군겁쟁제 유형의 사주가 이런 운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제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망하기 위한 강력한 유혹에 내가 판단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다,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게 등급증지의 유형이라면 내가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 이게 엄청 강합니다. 평소에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투기형으로 나타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하기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박 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달콤한 유혹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기해년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군겁쟁제의 사주가 아니라면, 가령 이 일주 자체가 무자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굉장히 융통이 잘 되는 사주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성도 정제의 안정성을 취하고 있고, 이 사람은 식신의 모양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기해년이 이 사람한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무일간한테는 사주 구성이 어떤 것인가, 또는 대운의 영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해년의 어떤 기회가 큰 돈을 만들 수도 있고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겁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생전 모르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로 정말 안 하던 것을 안 하던 짓을 하면서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돈 잃고 배우자 관계가 나빠지면서 건강까지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은 내년에 하려는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잘 사주를 잘 보는 명리가를 찾아서 자신의 일을 한번 상담해보는 한 번의 여유가 인생을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결정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애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정은요, 남자건 여자건 편재의 기운이 있으면서 이 자체가 편재의 기운이고 이 안에 존재하는 갑이라고 하는 어떤 관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강하게 있을 때는요, 애정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관의 기운은 여자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관의 기운을 담고 있는 편재란 기운은 남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평소와 달리 이성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이 있으면서 내 행동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시하는 과정 속에서 편재의 기운은요, 조금 자기의 상황을 좀 뻥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풀려서 과장되게 나를 포장하면서 실제 나보다 더 강하고 이쁘고 멋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포장해가면서 이성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지면 나중에 구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정운은 내년에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혹이 결과가 좋으면 큰 돈을 벌 것이요, 결과가 나쁘면 큰 돈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혹은
사주 구성과 대운에 따라서 유혹의 결과가 달라진다. 공통점은 유혹이 온답니다. 강한 돈에 대한, 또 뭔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나쁜 결과가 나타날지는 내 사주 구성에 따라 그것에 맞는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요,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니 내년에는 몹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업운을 한번 살펴보죠. 취업운은 약 세모에서 동그라미 정도의 좋은 상승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에 바라는 최고를 1, 2, 3, 4지망이 있다면 사실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2지망이나 3지망 정도라면 내가 취업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최고가 돼야 만족하시는 분이라도 내년에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안 좋게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집중하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빼려고 하지만, 의욕은 넘치지만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이 나의 집중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공부는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그동안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운의 힘을 빌어서 합격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그 공부가 좀 짧았던 사람, 좀 덜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인 학습량 부족에 의해서 낙방의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과정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 했던 과정에 의해서 시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자체의 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과정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은 제조와 유통, 또 그리고 요식업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무역업을 볼게요. 자, 제조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클레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 제조를 하신 분이라면 생산 시설과 제품의 어떤 그 품질 관리에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유지보수, 시설의 유지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납품 자체의 차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유통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통을 하시는 분한테는 새로운 시장을 뚫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뚫거나
새로운 품목을 갖고 유통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경제적 보상,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이 환율 변동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환차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수출 대금을 갖다가 내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기, 어떤 시기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익의 폭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해지를 한번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환차 이익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이 잘못되거나 시기를 잘못 잡으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기를 살펴보시면 내가 유통 마진보다 환차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는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년에 환차에 대한 것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